다음 달에요. 기시다가 한국에 온다는 보도예요. 뭐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대부분 실현되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대부분 다 가짜 뉴스가 없어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대통령실이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교도통신의 보도입니다. 지금 사실상 다음 달에 기세가 그만두는 거고요. 일본 총리는 그 다음 달 10월 정도 일종의 이제 선거운동 기간도 필요하니까 기시다가 그만두는데 마지막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느낌? 사실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 감싸온 한일 관계 개선, 그동안 힘써온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길 희망한다. 이런 이유로 다시 한번 온다는 게 퇴임 직전에 마지막 먹튀 아닙니까? 이런 거. 거기다가 기시다 입장에서 퇴임 직전까지 대접해줄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말 곧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세 명을 바이든과 아이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이든 날라갔지, 기시다 날라갔지. 윤석열 차례인데 저는 이제 들 하나 남았네. 들. 그렇지. 들 하나 남았지. 윤석열 차례인데 뭐 예언까지는 아니고요. 제 예상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새날 방송의 프로그램 제목 중에 하나가 4월의 봄이에요. 내년 4월의 봄. 내년 4월의 봄. 어쨌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국처럼 일본에게 잘해주고 납작 엎드리고 발바닥 핥아주는 나라는 없다. 그렇다 보니까 고향 같은 곳이야. 윤석열하고 헤어지기 전에 한국에 가서 오므라이스 한번 더 해야지. 아니 사실은 퇴임 소식이 먼저 나온 다음에 퇴임 직전에 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대접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총리가 정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시다가 퇴임하는 게 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기시다가 전 세계 꼴찌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금 목숨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으니까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윤석열이 취임한 해 22년도에 12월 말에 베트남 국가주석이 방한을 한번 하거든요. 국빈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바로 사임한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 묻었네. 저 이때도 이거 먹튀 아니냐. 어떻게 한 달 후에 사임할 걸 본인은 알았을 텐데 이렇게 왔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 경우는 사임을 먼저 발표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기시다는 지금 발표한 상황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가 광복절 전날 했던 그 발언을 제가 패러디 한번 해보려고요. 기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민당이 바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제가 물러나는 겁니다. 요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바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은 윤석열이 물러나는 겁니다. 김건희가 물러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물러나면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야 진짜 완전 끝물 개끝물 한국에 기시다가 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빌 언덕이 윤석열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자위대 만세가 돼버리는 진짜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아니 10번 더 봤어요. 실제로 저런 상황이 돼서 윤석열이 뭔가 일본한테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고 했던 저 3.1절 저 행사의 뒤에 백드롭 뒤에 현수막이 지금 현재 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에 완전히 그만두는 자가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실까요? 윤석열이 이제 임기를 한 달밖에 안 남겨 있다고 쳐요. 근데 일본 가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뭔가 마무리할 게 전 있다. 저기 뭐 발라놨나 묻어놨나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면 윤석열 57년 친구의 아버지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제 광복절에 뭔가 좀 윤석열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했더니 광복절 감사에 착도했다. 보훈부가 광복회 감사. 저게 뭐 정치 중립 위반 뭐 이걸 명분으로 뭐 감사에 착수할 거라 감사를 검토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좀 가소롭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걸 지금 정치 문제로 지금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그 영등포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했던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경찰관 분을 개인 비리로 털어가지고 직위해제 시켜버렸어요. 같은 맥락이지. 싫은 소리 하니까 광복회 비리가 있나 없나 보자. 왜? 저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거든. 감사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 발언했던 게 독립균형관 이사이신 김감년 이사가 한 말이죠.
후손들과 국민들 모두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조를 바꿔라. 그 앞에 멘트가 있었고요.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께서 물러나십시오 했더니 광복절 너 감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광복회의 존재 이유가 저런 거잖아요.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고 여기에 대한 존중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단체인데 거기에 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임명을 해놓고 이 광복회 너희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정부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 뭐 수색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 자막에서 저는 이상하게 보이는 게 김감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라고 돼 있는데 현직이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현직은 독립영웅 아카데미 이사장이에요. 근데 그 독립영웅 아카데미라는 그 표현이 방송국은 불편했는지 저렇게 전직을 지금 뒤에 자막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영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낯설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우리는 독립전쟁을 했던 것이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은 사실상 독립영웅이다. 왜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은 다 독립영웅인데 우리나라만 독립지사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미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단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김감년 저 이사장은요. 아마 저 방송사에서 저렇게 직함을 쓴 이유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그 광복회의 반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준 것 같고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뜻대로 해줬잖아요. 사도광산 마찬가지고 네.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오염수 방류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는 애상은 위안부 문제도 일본 뜻대로 해줄 것이다. 그게 나중에 독도까지 포함을 하면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 윤석열이 지금 기용하고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자들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저 다문화 비서관 같은 거를 임명을 할 때도 그 위안부에 대해서 밀린 화대라는 표현을 썼던 사람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정의의 관점이나 민족 감정이 아니라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들이 하는 의도대로 절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위안부 피해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네덜란드 사람 엄청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전쟁 피해를 당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상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인 노동이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배상받았던 해외 여성들은 뭐가 됩니까? 그럼 그 여성들도 다 자발적인 매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결정을 바꾼다고 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뒤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로 저는 윤석열이 망하는 아주 마지막 방점을 찍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일종의 잔탄권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저 사람이 지금 저 사진에서요 검은 양복 입고 있는 자예요. 유명하죠 이영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이영훈보다 더 악질이라고 하는 게 저자예요. 김낙년. 지금 이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입니다. 국가기관이에요. 이런 애들이 주장하는 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최소한 한국은 자발적 매춘이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사도광산과 똑같은 맥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한반도의 자위대 진출이라고 봅니다. 일본 마지막 목적은. 저자들의 목적은. 윤석열이 어떤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태효가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한 말이에요. 저거. 요거는 아마 역사에 남을 말 중에 하나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거는 저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대통령실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저 말 자체를 저기서 저렇게 쉴드를 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라는 게 저 국민은 절망한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조사로도 보이잖아요 지금. 저게 저 김태희 말을 보면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말에 그 앞에 어떤 뉘앙스가 붙냐면 일본이 싫다잖아. 사과하기 싫다잖아. 그 일본이 사과하기 싫은 게 우리가 일본한테 가가지고 사과해라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방송 말미에 엄청 큰 욕설을 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참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보면 볼수록 욕 나오는 욕마려운.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마음 챙기는 김태효가 수교 60돌 앞둔 포석이냐. 1965년 박정희가 일본과 수교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내년이면은 그게 60돌인데 여기에 이제 완벽하게 일본이 한국에서 이제 떠난 한국이 독립되고 일본이 패망해서 떠난 게 이제 1945년이고 다시 수교를 맺은 게 20년 후인 1965년이니까 수교 60돌에서는 완전 털어버리겠다. 일본과의 관계 나쁜 것들은 다 털어버리겠다. 이거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림처럼 1905년, 1965년, 2025년 이렇게 딱 60년 간격으로 뭔가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한말에 득세하기 시작했던 그 친일파 집단들이 지금 120년을 지금 건너서 여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전략, 그러니까 선불제 뇌물, 먼저 돈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방식의 전략이 결국에는 통하고 있는 건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름은 제가 붙인 거예요. 친일방지법. 친일 발언을 하거나 친일 행위를 비슷하게 하면 이제 민족 반역자 방지법일 수도 있고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하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이 법을 발의하신 이건태 의원을 인터뷰 한번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식민 지배 미화하면 공직 못한다. 요거 당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핵심은 민주당이 저거를 국회에서 이제 또 통과를 시켜요. 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겠죠. 뭐 윤석열한테 지금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뭐 21번 하나, 22번 하나. 근데 무슨 차이가 저거를 있다고. 거부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나의 국적은 어디인가, 대통령의 국적은 어디인가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나치 청산했을 때 몇천 명을 죽여버리는 예, 6,700명. 그런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같은 논리면은 우리가 뭐 독일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자 나치 부역했던 자들은 다 살려주고 공무원도 시키고 뭐 TV도 나오게 만들고 그거랑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물론 저게 실제로 이제 뭐 이거야 될 거예요. 발의해서 뭔가 이제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런 과정 거치면서 윤석열 임기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이 어떤 이유를 따라서 거부권 행사할지가 난 진짜로 궁금해요. 뭐 결국에는 뭐 뻔하죠. 합의가 안 된 법안이다. 뭐 이거겠죠. 그리고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인 그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어떤 그 마음 같아서는 친일을 미화하는 사람을 공직에 진출 못하는 건 너무 약해요. 독일이 하는 것처럼 감옥에 보내고 처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반드시 표현의 자유라는 이 헌법상 기본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에 진출을 못하는 걸로 지금 한정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 이거고 이 명분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전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의를 하겠죠. 왜? 일본이 우리 광복 이후에 정말 처절한 반성을 하고 위안부 잘못했어. 뭐 생체 실험 잘못했어.
강제동원 잘못했어. 계속 빌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는 뭐 봐주자. 일본도 반성 많이 했잖아. 이런 상황이 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미 일본 같은 놈들이 지금 이미 정권을 잡고 대통령부터 저러고 있으니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21세기 반민특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거부권 행사하든 말든 그 거부권 행사에서 법이 좌절되면요. 정권 바뀔 때는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170석 조국 혁신당과 합치면은 180석이 훌쩍 넘는 상황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걸 민주당이 안 하고 있으면 이재명 뭐 대통령일 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의 좌절된 법들은 다음 정부에서는 무조건 다 통과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이 이야기 여기까지. 흑석 돌림. 이재명 대통령 조국이 야당인 나라에서 새날 털보의 뉴스다운 뉴스가 나올 세상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흑석 돌림은 흑석동사시죠? 최근에 나봉이가 다시 시작했더라고. 나봉이.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